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톡톡 부동산 이어가겠습니다.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1%라는 사상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은행에서 이탈한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투자 대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먼저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한국 금리도 사상 최저 금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6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사상 역대 최저치인 연 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왜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가요? 일단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이슈가 굉장히 여파가 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기업이나 가게에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는 지금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침체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결국은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갈 곳 잃은 돈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돈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초로 94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소비나 투자로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시중에 흘려보내고 있는, 시중에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게 갈 곳 잃은 돈이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금리 때문에 금융권 투자 상품의 새로운 대체제,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났는데요. 거기가 이제 바로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갈 곳 잃은 돈들이요. 부동산 시장으로 요즘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곳으로 몰리냐 봤더니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같은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시장에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왜 인기가 그쪽으로 쏠렸는지.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을까 좀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의 평균 임대 수익률이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나는 지역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뭐 1년 정기 예금이라고 해봤자 뭐 2%, 1%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가통계기관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중대형 상가의 평균 수익률을 조사해봤더니 6% 초반대로 나왔고요. 소규모 상가 역시 6%의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전셋값이면 오피스텔을 사고도 남을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균 전셋값이 뭐 4억, 5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반면 오피스텔 매매가는 2억, 3억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 종류별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부터 좀 알아볼까요? 최근 상가 중에서도 특히나 단지 내 상가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단지 내 상가는 뭐냐면요. 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 단지가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배우 수요가 충분한 그 상가를 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도 쉬워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중시하는 게 고정적인 배우 수요를 두고 고정적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지 내 상가라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어떤 점들을 좀 따져봐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단지 내 상가들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입주자들이 아직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지 내 상가는 이제 거의 수요가 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할 때 주변 환경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 수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수요익률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로 상가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고정 수요를 비롯해서 배후 수요가 풍족한지 풍부한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에 이어서 알아볼 수익형 부동산, 이번엔 오피스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가장 대중적이고 또 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은 이제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려면 한 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 오피스텔은 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요. 1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10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올해 이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취합한 결과,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고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 총액을 조사해 봤더니 5조 2,100억 원, 또 분양가 총액은 5조 6,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이 임대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도 투자자들이 많이들 찾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요.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몇 년 동안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요. 5.64%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5%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전분기에는 5.67%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에 비해서 올해 이제 1분기에 0.03%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아무래도 예금 금리보다는 이제 두세 배 정도 계속 높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은행보다는 오피스텔을 이제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지역도 좀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3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얼마나 되는지 임대 수익률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도 5%대군요. 네, 그 정도를 그러면 유지합니다. 뭐, 네. 네. 근데 왜 수익률이 이렇게 좀 하락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2, 3년 동안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사들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이제 그 규제를 풀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지난해 오피스텔이 얼마나 분양됐나 좀 보니까요. 222개 단지가 분양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분양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단지가 94곳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물량이 계약을 다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수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오피스텔인데요. 인기가 높아지면 또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로 오피스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아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이제 5월에 1,000만 원을 이제 깨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거의 1,000만 원에 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업무 시설이 몰려있는 강북 도심 아니면 강남 중심으로 매매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200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요. 서초가 1,168만 원, 강남이 1,140만 원, 용산이 1,113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학교나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 서대문, 마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피스텔 인기가 뭐 유지될까요?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또 그 계속해서 임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 많고요. 특히 이제 뭐 강남이나 강북 도심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 지금은 최근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 밖에 또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이 부분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집 아래 이렇게 점포를 두고 있어서 주거 문제하고 임대 수익을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H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단독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의 인기도 꽤 지금 뜨거운 편입니다. 인기 용지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수백 대 1, 수천 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제 과열 양상까지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뭐 초저금리와 또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아무래도 상가주택 인기가 높아진 것 같은데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의할 점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열기를 넘어서 과열 조짐까지 보이면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LH 청약센터 전산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에서 공급한 상가주택 용지 이제 177개 필지를 공급을 했는데 수만 명의 청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신청 기간을 연장해서까지 이제 경쟁률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평균 경쟁률을 봤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36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평균 경쟁률이 364대 1. 거기다가 홈페이지가 마비까지 됐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상가주택 인기가 이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LH 청약센터 이 시스템이 마비된 게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제 경기도 부천옥길 지구에서 공급한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22개 필지를 입찰을 했는데 2만 7천 명이 몰리면서 또 한꺼번에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LH에서 공급하는 상가주택이 인기가 많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집을 마련을 하면서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내 집에 살면서 임대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LH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 또 은퇴 후 연금 소득이 미비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 4층까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요. 한 개 층은 거주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층은 임대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예약금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급을 하면 많은 수요자들이 로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투자할 때 또 주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더불어서 또 알려주시죠. 네. 일부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열 조짐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특히 이게 전매 제한이 없어도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돈을 받고 이제 전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많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상가주택이 특화된 상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기가 높은 상가주택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나중에 미분양이 나고 임대가 이제 다 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또 공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알아볼 수익형 부동산 분양형 호텔입니다. 사실 분양형 호텔이 상가나 뭐 오피스텔에 비해서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면요. 시행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자금을 받아서 호텔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텔 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분양형 호텔인데요. 매월 시중은행보다 높은 일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하고 더불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하철을 타면요. 전단지를 보셨을 겁니다. 전단지에 분양형 호텔 뭐 10% 수익 보장 이런 전단지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수익률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꼭 이제 혹해서 이제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꼭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구분 등기가 되는 호텔이 있고 그렇지 않은 호텔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 등기가 되지 않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사가 이걸 자유롭게 매매하고 매각을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살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초저금리가 현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중 금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주의할지 알아봐야겠죠?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따져봐야 할 투자 요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꼽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분양을 받았을 때 공실률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게 입지하고 배후 수요입니다. 그래서 입지와 배후 수요가 분양을 했을 때 이게 수요가 뒤따라 올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공사가 아무래도 대형업체이면 단지 규모가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업체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지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입주자들도 많기 때문에 배수가 좀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차별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경쟁력을 시장에서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본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